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과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아키텍처 개발 검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일 프로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주제는 SDS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플로우를 활용하여 쉽게 구현하는 MLOps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아젠다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LOps가 무엇이고 개념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MLOps 오픈소스로 각광받고 있는 쿠버플로우에 대해서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SDS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오픈소스 쿠버플로우를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쿠버플로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고 저희 SDS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MLOps라는 주제를 알아보기 전에 최근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현실을 보시면은 왼편과 같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전처리라든지 데이터 라벨링이라든지,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 워크플로우 관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필요한데요. 좀 흔히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머신러닝 모델 개발 부분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현실에서의 ML 프로젝트는 이러한 여러 구성 요소 중에 모델 개발 부분은 5%도 안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전체 ML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POC 단계에서 모델에 대한 어떤 검증은 끝났지만 서비스 운영으로 발전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ML 프로젝트가 기존의 학계나 기업 연구소에서 시작되는 반면 최근에 AI 관련 서비스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학계와 산업계에서 ML 프로젝트가 좀 상이한 목표를 다루는데요. 학계에서는 모델에 대한 어떤 정확도에 대한 성능,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구조를 변경해서 모델을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연구 결과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정된 데이터셋을 다루게 됩니다. 반면에 그 산업계에서는 이런 모델 성능도 중요하지만 추론에 대해서 실제 성능과 그리고 타 시스템들과 연동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계속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수시로 이 모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챗봇 같은 시스템들이 모델 성능은 좋다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호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다르거나 머신러닝 개발 환경 구성이 어렵고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카페,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다르고요. 아시겠지만 GPU 하드웨어부터 드라이버,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어떤 버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ML 프레임워크 버전, 이런 것들이 다 조합해서 맞춰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 학습 튜닝, 배포, 이런 환경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랩실에서 느꼈지만 GPU는 높은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구조상 발열이 심하게 되고 종종 다운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잡을 한참 돌리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잡이 실패하거나, 그리고 내 잡을 돌릴 때는 또 옆에 다른 연구원들이 잡을 돌리고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자원을 늘리면 이렇게 빨리 학습될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인프라 구성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업계에서는 모델 개발은 끝났는데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고민스럽고, 매일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 부분이 모델 성능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데브옵스나 인프라 관련자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브옵스 관련 분들은 이 머신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운영까지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와 기술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델 서비스 적용과 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모델을 서비스로 반영을 할 때 모델이 잘 동작 중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좀 서비스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배포한 모델 버전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때 학습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 성능 관리와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어려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MLOps는 이러한 ML 프로젝트의 현실, 그리고 머신러닝 시스템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실제 운영기까지 이어지고자 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왼편의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부터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패키징해서 배포하고 추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동향을 보시면은 이건 머신러닝 시스템 관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오픈소스 관점에서는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쿠버플로우가 업계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ML플로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용 플랫폼으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계속 추가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오픈소스에 추가되는 기능들을 탑재해서 스타트업이나 상용 플랫폼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MLOps와 데이터옵스, 데브옵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MLOps는 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옵스와 연계를 하고요. 데브옵스의 여러 가지 개발 도구와, 그리고 데브옵스를 통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기업 응용 시스템들과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듯이 데이터옵스는 데이터 추출부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대량의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MLOps는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라벨링하는 작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활 인코더나 아니면 데이터 스케일,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에서는 피처들을 유의미한 변수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차원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피처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모델을 실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GPT나 버트와 같은 자연 처리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되게 대량으로 쌓아서 이미지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규모의 GPU를 활용한 분산 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분산 학습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모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모델을 실제 운영기에 서빙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런 모델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API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가 완성되면 추론을 하게 되고,
그 추론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데이터 드리프트가 없는지, 모델에 대한 스케일리스가 없는지 계속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이클들을 반복하는 것을 ML 파이프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옵스 관점에서는 MLOps에 대해서도 여러 이 데이터 DevOps의 여러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기시라든지 라이브러리 관련 넥서스라든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고, 언급했듯이 CI/CD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돼서 구축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데브옵스 관점에서는 소스 코드가 를 관리하는 반면에 MLOps에서는 모델과 거기서 활용되는 데이터셋을 다루게 되고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CPU 중심인 반면에 MLOps에서는 학습을 위해서 GPU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MLOps를 지원하는 오픈소스인 쿠버플로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쿠버플로우는 왼편에 보듯이 쿠버네티스와 ML플로우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부터 학습, 이런 추론 과정의 여러 ML 워크플로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심플하고 포터블하고 스케일러하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오픈소스 플랫폼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 주도해서 여러 오픈소스 파트너들과 협업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VM웨어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사 AI 플랫폼과 연동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쿠버플로우는 MLOps를 위에 만든 프로젝트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ML 오픈소스 생태계의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추론,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쿠버네티스 기반이다 보니 페일오버, 스케일러블리티 이런 부분들이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는 화면은 저번 달에 출시한 쿠버플로우 1.4 버전이고, 여러 가지 메뉴로 계속 기능이 확장되고 있고요. 예, 한 5, 6개월마다 버전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플로우의 핵심 구성 요소를 보면은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CPU와 GPU 서버 위에서 노트북이나 트레이닝 오퍼레이터, 카티브 이런 6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의 데이터셋과 모델 이런 부분을 저장하거나 활용해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 개발된 그 모델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델은 레지스트리에 저장돼서 분산 학습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카티브라는 모듈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 서빙은 KF 서빙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API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API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기타 이제 모델 관리 기능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적으로 살펴보면 쿠버플로우는 RStudi오라든지 주피터 랩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 이런 아이디를 확장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산 학습을 위해서 TF 잡이라든지 파이토치 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쿠버네티스에서 쉽게 컨테이너로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티브라는 모델 튜닝 모듈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에이큐러시나 아니면 R스퀘어들이나 이런 목표 값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러닝 레이트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수 이런 부분들을 파라미터로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거를 탐색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을 해를 구하는 그런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서빙은 KF 서빙에서 여러 가지 ML 프레임워크의 모델 서버랑 연동하여 엔드포인트 API를 생성하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이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계속
MLOS의 워크프로우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 형태로 흐름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SDS에서는 SCP라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직접 구성 가능한 코어플로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SCP,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오른편에 보듯이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총 10개 상품군 영역에서 31개의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들은 운영자의 개입 없이 자원 생성 모니터링부터 빌링까지 혼자 셀프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신규 구축하거나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안에서 SCP 쿠버플로우 서비스는 AI 서비스라는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미니 상품과 엔터프라이즈 상품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상품은 제가 뒤에 소개를 드리고, 현재는 쿠버플로우 오픈소스를 확장해서 스케줄링이나 쿠버플로우 엔진에 대한 모니터링 로깅 기능을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버플로우는 쿠버네티스 엔진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에서 쿠버네티스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최소 이제 CPU 노드 세대와 GPU 노드를 추가 탑재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SCP에서 쿠버플로우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상품을 이용해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자원을 수분 이내 셀프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자는 SCP 콘솔이라는 웹화면에 접속을 해서 VPC라는 가상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가상 방화벽, 이런 네트워크 부분을 추가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로드 밸런서 부분을 추가할 수 있고, 스토리지는 데이터셋을 저장한 용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엔진에서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앞에 보여드린 1, 2, 3, 4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연결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노드 규모에 따라서 이 쿠버네티스 엔진의 여러 가지 GPU나 CPU 노드를 구성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엔진 위에 쿠버플로우를 탑재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서 이제 사용자가 대시보드로 접속해서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기서는 한 30분, 1시간 내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런 작업을 온사이트, 그러니까 설치형으로 한다면 GPU 발주부터 시작해서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SCP 쿠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쿠버플로우의 주요 기능들을 짧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SCP 콘솔이라는 웹화면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SS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른쪽 상단의 콘솔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제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10개 상품군에 30개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쿠버플로우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면 이제 클러스터 이름을 주게 되고요. 현재는 쿠버네티스 1.21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 미리 생성한 가상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그리고 현재 시큐리티 그룹, 이런 방화벽 작업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쿠버플로우 엔진이 생성됩니다. 쿠버네티스 엔진이 생성됩니다. 이 엔진은 쿠버네티스 마스터이고요. 어떻게 보면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마스터 노드에 제가 GPU 워크로드나 CPU 워크로드를 올릴 노드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CPU 서버 세대를 추가할 거고요. 그래서 우분투 18.04에
자원 규모는 8코어 32기가짜리 서버를 세대를 생성합니다. 필요하다면 GPU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GPU는 현재 V100과 A100을 제공하고 있고, A100은 A100 한 장짜리, 두 장짜리, 그리고 네 장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8장짜리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일단 CPU 노드만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현재 워커 노드가 생성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나면 이 클러스터에 쿠버플로우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플로우 상품 메뉴에 가서 지금 만든 데모 KPRS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연결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쿠버플로우에 대한 상품, 엔터프라이즈나 오픈소스 미니 상품 이런 부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쿠버플로우에 간단한 이름을 집어넣고 워커노드 세대에 쿠버플로우 대시보드에 접속하기 위한 관리자 계정에 암호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면 쿠버플로우가 한 10분 이내로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노드에 접속 가이드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 URL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버플로우가 생성이 되면 아까 생성했던 그 어드민 계정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쿠버플로우 버전 1.2 버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노트북 서버를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A100 한 장짜리의 텐서플로우 환경을 주피터 랩에서 사용하기 위해 CPU 4개,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그리고 GPU는 A100 한 장, 이렇게 해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런치를 하게 되면 생성이 완료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커넥트 버튼을 통해서 주피터 랩 환경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엠리스트라는 붓글씨를 맞추는 그런 트레이닝 예제이고요. 그래서 GPU가 지금 가용한 자원이 한 장이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SMI라는 명령을 통해서 A100 80기가짜리 GPU가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엠리스트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을 이제 GPU 리소스를 보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포크 10을 수행하면 GPU는 코어가 한 20%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끝나면 GPU 자원이 이제 0으로 확인되죠. 다음은 이렇게 생성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야물 변수로 입력하게 돼 있고요. 정확도라는 목표값을 위해서 드랍아웃 레이트라든지 옵티마이저를 변경해 가면서 3번을 병렬로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고, 이 카티브의 모니터링 화면에 가보시면은 실행 중인 3개의 잡이 러닝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드랍아웃 레이트의 레인지와 옵티마이저의 펑션들을 바꿔가면서 최적해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쿠버플로우 파이프라인 기능을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실행을 하면 이 파이프라인을 주피터 랩 안에 SDK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행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 형태의 흐름을 현재 진행 중인 워크플로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을 인퍼런스하기 위해 배포를 하고, 그 간단한 플라스크로 만든 웹 UI를 통해서 엠리스트의 이미지들을 알아맞추는 어떤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해서 추가해 나간다면 운영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쿠버플로우 파이프라인 기능은 KFP라는 SDK를 통해서 주피터 랩 안에서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모델을 훈련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델이 저장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꺼내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웹 UI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여기서는 이제 숫자 5가 정말 예측이 맞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고요. 여기서 느끼셨겠지만 SCP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빠르게 구성을 하고 탄력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서 빠르게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 중인 쿠버플로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고성능, 고효율 이런 GPU 인프라 위에서 쿠버네티스와 쿠버플로우 위에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CPU 스케줄링 중심이어서 GPU에 대한 잡스케줄링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일 GPU 놀지마라는 그 세션에 이창주 프로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고요. 이런 GPU 스케줄링 위에서 쿠버플로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기본적인 사용자 프로젝트 관리, 머신러닝 이미지를 빌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어떤 팀의 리소스 쿼타를 주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잡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잡은 일반적인 분산 잡도 있지만 아까 소개시켜줬던 하이퍼패러미터 잡, 그다음에 쿠버플로우의 파이프라인 잡, 이런 잡들을 일련의 하나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학습 실행 관리는 아래 이제 잡 큐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잡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큐에 푸시를 하고 그 큐에서 리드 타임을 단축해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그런 학습 형태로 진행되고, GUI를 통해서 텐서플로우 잡이라든지 파이토시 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제 추론 서비스 관리라든지 최근 엔비디아의 멀티 인스턴스 GPU라는 GPU를 쪼개는 기술로 경량의 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모델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이런 파이프라인을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엔터프라이즈에서 탑재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의 다른 데이터 스토어 측면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라든지 RDB, 노에스큐엘 이런 서비스와 상품과 연동할 수 있고, 하둡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의 여러 가지 툴체인과 연결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 응용 서비스라고 비전이나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 탑재해서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플로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을 선호하는 고성능 GPU를 기반으로 MLOps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여러 명 보유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여태까지 얘기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